자, 2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학생을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날 학생입니다. 축구 해설자나 요리 관련 종사자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고요. 축구 해설과 스포츠 분야도 하고 싶고 요리도 하고 싶은데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또 진로를 정한다면 앞으로 공부와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축구 해설자나 요리 관련 일을 하고 싶은 고1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구 해설자 그리고 요리 관련 종사자를 꿈꾼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른 분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리를 잘하나요, 우리 학생? 요리에 관심이 있나 봐요. 네, 요리 좀 관심 있어요. 그래요? 집에서 요리도 좀 해보고 그러나요? 네. 그래요? 네. 혹시 뭐 자신 있는 요리나 그런 거 있어요? 파스타 정도는 집에서 해먹어요. 그래요? 네. 부모님도 좀 해드리고 그러나요? 네, 가끔씩 해드려요. 맛있다고 하세요, 부모님께서는? 네. 그래요. 어느 정도 소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진로 상담을 해주실 추현진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학생. 네, 안녕하세요. 네, 축구 해설자와 요리사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두 개가 좀 다르죠. 근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둘 중에 어떤 하나의 직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걸로 성공했을 때 조금 더 기분이 좀 좋고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지금은 축구가 좀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축구 해설자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은 요리도 스포츠도 둘 다 관심이 있지만 스포츠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진학 상담을 도와주실 이정수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제 아직 나와 있지는 않은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뭐 스포츠 클럽이라든지 그런 거 활동하고 있나요? 동아리는 아직 이쪽으로는 못 정했고 스포츠 클럽도 아직 안 했어요. 그런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공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제가 문과나 이과 둘 중에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 사탐 쪽이 잘 모르겠어요. 공부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그 남학생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그 사회 쪽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상담하면서 한번 같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진로 진학에 대해서 꼼꼼하게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선은 우리 학생에 대한 간단한 분석 내용을 추현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축구를 보면서 요리를 하는 우리 학생에게 기초 자료를 갖추도록 분석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일단 우리 학생의 기초 성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학생의 장점은 일단 책임감이 있고요. 단점은 휴대전화가 옆에 있으면 집중을 못한다가 되겠습니다. 성적은 모의고사 평균은 3.75 등급이고요. 선호 분야 및 직업은 체육과 요리, 그리고 직업으로서는 축구 해설자와 요리 관련 종사자를 꼽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과목별 선호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의 과목별 선호도를 보면요. 제2 외국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법과 사회에 대한 선호도도 함께 높게 나왔고요. 반면에 한문에 대한 선호도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역사, 지리, 정치, 경제, 사회문화에 대한 선호도도 마찬가지로 조금 낮게 나왔고요. 체육에 대한 선호도는 당연히 좀 높고요. 음악, 컴퓨터에 대한 선호도는 보통입니다. 상대적으로 미술에 대한 선호도는 또 낮게 나와 있네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어와 법과 사회를 좋아한다고 봤을 때 언어와 분석적 사고 능력이 있다고 봐서 해설자라는 직업을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어떤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과대별 상대적 선호도를 보게 되면 문과 계열에 대한 선호 비율이 이과 및 예능 계열에 대한 선호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네. 현재 법학 계열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은 가운데 인문, 의학, 생활과학, 사회과학 계열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확인해 볼 만한 것이 일관성 비율이 D가 나왔습니다. 이건 나쁜 거는 아닌데요. D가 나왔다는 것은 현재 본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은 불확실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우리 학생은 좀 더 본인에 대한 어떤 정보를 확실하게 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제2외국어가 높게 나온 게 좀 흥미로운데요. 아무래도 그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이 뭐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희망하는 축구 해설자나 요리 종사자, 그 문과 계열에 대한 선호 비율이 높은 것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현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희망 직업이 적성하고 어느 정도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뭐 지금 현재 희망 직업을 봤을 때 지금 분석 결과상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석에 대한 능력들 또 언어에 대한 능력이 있다는 부분들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를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한 가지 좀 주관적인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학생 생각할 때 본인이 만약에 축구 해설자가 된다고 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이 이 축구 해설자에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좀 축구를 많이 봐서요. 네. 축구 분석이 나름대로 좀 괜찮다 생각해서 네. 분석 능력이요. 네. 예, 일단 좋은데요. 그럼 이제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진단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업 환경 분석을 좀 보게 되면요. 가장 높게 나온 유형은 창업형과 해외형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자기주도적인 직업 환경을 선호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좀 스스로 국제적인 개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타입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산업선호도 분석입니다. 산업선호도 분석 결과를 보면 1위가 보건과 의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위는 공공산업 분야라고 나왔고요. 지금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축구 해설자랑 조금 더 동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뭐 좀 더 자료를 보면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다른 부분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외 축구도 많이 봐서 그런지 해외형도 높게 나왔고요. 공공산업 분야가 높게 나온 건 조금 의외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 학생에게 어떤 직업들을 더 추천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직업 추천 기준을 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축구라는 스포츠 예체능적인 부분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축구라는 분야, 그 스포츠라는 분야와 연계되어질 수 있는 직업 분야를 생각하는 것이 일단 기준으로 잡아봤고요. 그리고 현재 선호하는 분야 중 성격과 적성에 부합하는 분야를 꼭 고려한다. 그리고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좀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그런 기준을 좀 잡아보겠다라는 것으로 볼 때에 일단 저희가 드리는 3가지 추천 직업은 첫 번째는 스포츠 관련 공기업에서 일하는 전문가, 그리고 전문 기자, 스포츠 전문 기자가 되겠죠. 그리고 3번째는 스포츠 해설가가 있겠습니다. 이 3가지 직업들은 뭐 우리 학생이 원하는 바대로 스포츠 관련의 환경에서 일하는 거지만 네. 직접적인 해설자라기보다는 스포츠 환경에서 또 다른 전문성을 갖고 일을 하는 학생의 직업을 저희가 선별해 봤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선호도를 고려한 다양한 직업들을 추천하셨는데요. 대체로 이제 이런 쪽의 직업을 원하는 학생이나 현재 이제 이전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여기에서 그 전문 뭐 운동선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들은 이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전공을 어떤 대학을 가야 되나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스포츠 산업 분야 관련 학생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스포츠 산업대학 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도 스포츠 관련 산업이나 경영경제 관련 학과들이 많이 있긴 한데요. 이제 일반적인 환경을 보게 되면 저희가 추천하는 학과는 영어영문학과,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그리고 3번째로는 식문방송학과가 있습니다. 2가지의 특징은 2가지 언어적인 부분, 아무래도 네. 이제 표현하고 해설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이 때문에 언어적인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매스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어떤 본인의 능력을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지식을 배우는 신문방송학과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진학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을 선생님께서 보셨을 텐데 이정수 선생님께서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1학년이라서 내신 성적은 아직 산출이 안 돼 있고요. 지난 3월 달에 본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그 국어 5등급, 영어, 수학, 사탐이 3등급, 그리고 과탐이 5등급해서 평균 3.7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비교과 활동으로는 연극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다른 활동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 학생한테도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다른 그 연극 동아리 말고 다른 활동들은 뭐가 없나요? 저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 진로 체험으로 요리 체험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보완할 점 같은 네. 경우는요.
지금 이제 요리 얘기를 했는데 그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을 따려고 그랬는데 안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요리사가 될 게 아닌 이상은 자격증을 지금 따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학교 생활에 일단 충실을 해서 그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 예, 뭐 우리 학생은 아직까지 1학년 학생이니까 이제 뭐 다양한 앞으로의 경험들이 이제 누적되면서 자신의 진로를 정해나갈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이제 연세대학교였습니다. 이정 선생님께서는 연세대학의 특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연세대학교에는 그 체육 관련 학과가 체육교육학과하고 스포츠 레저학과가 있습니다. 모집 민원은요. 수시에서는 특기자 전형으로만 모집을 하기 때문에 수시에는 이제 지원이 어렵고요. 이 학생은 일반 학생이기 때문에 정시에서 그 2015년 기준으로 22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 특기자 같은 경우는 뭐 그 특기자로서 서류와 동영상 평가, 실기 평가를 하고요. 정시도 역시 실기 우수자이기 때문에 그 운동을 꾸준히 해야지 되는 상황이죠. 어쨌든 정시에 체육교육학과가 9.08대 1, 스포츠 레저학과가 4.86대 1이었습니다. 네, 희망하고 있는 지금 연세대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진로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부분은 앞에서 또 추현진 선생님께서 조언을 해주셨고요. 우리 학생이 더 궁금해하는 점이 진로를 정한다면 앞으로 그 교과와 비교과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이정 선생님? 예. 그 교과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금 스포츠 관련 직업을 갖거나 그런 그 해설자가 되고 싶다라든지 그럴 경우에 비교과 활동을 저는 스포츠 클럽에서 좀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 교내 대회 같은 데에서도 자기가 본인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해설자 역할 같은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활동을 하면서 해설할 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를 본인이 자꾸 관찰하면서 깨닫고 그것을 그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자기 그 내공을 만약에 말하자면 쌓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꾸준히 쌓아나가는 것들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본인이 국문과를 진학하든 어느 학과를 진학하든 나는 꿈이 스포츠 해설가니까 그 관련 일을 할 거니까 이런 준비를 했고 이 학과를 통해서 어떻게 이 내 진로를 설정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소개서에다가 밝힌다면 충분히 의미 있게 아주 좋게 평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진로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를 하든 뭐 이렇게 스포츠 관련 일을 할 때도 지금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해야 되고 글을 써서 읽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도 꾸준히 해야지 되고요. 외국어 능력 그러한 것들도 꾸준히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경시대회를 한다든지 대회를 할 때도 나는 스포츠를 할 거니까 라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입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은 뭐 이제 국어 공부, 그 사회 공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성적도 분명히 올려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지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언어적인 능력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학생 모의고사 국어 점수를 보니까 5등급이에요. 많은 향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어 공부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국어 선생님이신 이정수 선생님께서도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저는 그 국어 공부의 가장 기본은 어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모르는 단어를 가능하면 사전을 찾아보고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기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생이 수학 성적에 비해서 국어 성적이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 얘기는 아마 이 학생 같은 경우 어휘 능력만 기본적으로 향상시킨다 하더라도 그 국어 성적이 상당히 올라가고 뿐만이 아니라 그와 동반해서 다른 과목 성적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국어에 관한 공부 방법들은 이미 많이 들었을 테니까 저는 요거 하나만을 강조하겠습니다. 어휘력 향상에 힘쓰세요. 네, 네네. 1학년이니까 기초부터 네네. 좀 차근차근 다져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 내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사전에 보내온 상담 신청서에 보면 사탐과 암기 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한 조언을 좀 부탁했습니다. 우리 이정수 선생님께서 학생을 위한 사탐 공부법 좀 컨설팅 좀 해주시죠. 예, 사회가 암기 과목이 아니거든요. 예.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생한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게 생각을 바꾸고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흐름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교과서를 처음에 받으면 앞에 차례를 보면서 전체 흐름을 익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쭉 읽어보고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교과서 배울 내용을 미리 읽고, 앞에 교과서 보면 학습 목표와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까?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궁금증만 가지고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수업을 충실히 들으면서 아까 학습 목표와 활동과 연결하면서 왜라는 의문을 가지면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많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졸아요. 근데 특히 사회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어도,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수업 시간에만 열심히 들어도 4등급 이상은 나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왜라는 의문을 갖고 듣는다면 2등급 이상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네. 그 밖에도 수업이 끝나면 수업을 들으면서는 잘 모르는 부분에 그냥 밑줄을 그어놓고 수업을 하고요. 끝나면 배운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조금 욕심을 부리면 배운 부분을 한번 이렇게 키워드를 자기가 안 보고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방과 후에 그날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고 공부하면서 밑줄 친 부분을 참고서 사전 교과서를 활용해서 알아놓는 겁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은 자기소개서 1번에 너 공부 어떻게 하고 공부 학습 방법을 쓰시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으로 꾸준히 공부하면 아마, 그래서 자기 공부 방법을 자기소개서 1번에다 쓴다면 이 학생은 굉장히 탐구력이 있는 학생, 학업적인 면에서 호기심이 많은 학생으로 굉장히 좋게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계획은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학습 계획이라는 게 학교를 떠나서 많은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은 자기 계획 따로, 학원 수업 따로, 학교 수업 따로 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 자체를 학업 진도에 맞춰서 예습을 간단히 하고 복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학습 계획을 짜면 이 학생은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뭘 보고 그러냐고 이렇게 달랑 시험지 성적표 하나 받았을 뿐인데, 근데 성적 분포를 보면 수학 같은 경우 굉장히 좋거든요. 영어도 좋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분명히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공부를 하면은 성적이 같이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학생입니다. 네,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다 그렇게 네네. 보여지는데요. 자, 우리 학생 지금 1학년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채워나가서 어느 대학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지 추천 전형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저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지금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영어학부와 국어국문학과를 추천하려고 조사를 해왔습니다. 전형 방법은 서류 100%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에서 서류 70%와 인성평가 면접을 30%를 봅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의 진로에 대한 신념이 뚜렷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 1학년이니까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만족시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시는 수학능력 100%로 시험을 봅니다. 2015년 경쟁률을 보면 영어학부의 15.73대 1, 국어국문학과의 16.65대 1이었고요. 정시 가군에서 영어학부 4.6대 1, 국어국문학과 4.89대 1이었습니다. 2014년도 입시 결과는 국문과 영문학부가 90에서 92% 정도의 백분위 정시, 수학능력 시험 정시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서 성적을 좀 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숭실대 SSU 미래전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언론홍보학과 수시에서 6명, 정시가군에서 13명을 뽑는데요.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60%, 면접 40%. 그러니까 숭실대 같은 경우는 면접 성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시에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 95%, 교과 성적 5%를 반영을 해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 경쟁률을 보면 수시가 28.2대 1, 정시에서 3.71대 1이었고요. 그 백분위가 3년간 그 백분위 합격자 평균 백분위입니다.를 보니까 92%에서 87.7%로 최근에 약간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표준 점수는 약 91점 정도였습니다. 평균이. 네, 추천 전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들어보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나요? 제가 그 문과 성향이 더 높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문과 그 사탐 쪽을 모르고 이과 쪽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좀 고민이에요. 아직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정수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실까요? 아까 그 객관적인 상황도 좀 비슷하게 나왔었죠. 네. 그런데 이게 문과 쪽이다, 이과 쪽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보면은 아까 그 과학탐구는 5등급이 나왔고 사회탐구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이 학생은 나는 사탐이 그냥 어려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스포츠 관련이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깊숙이 들여다봐 아까 정재원 선생님께서도 주변에 무슨 위인전이라든지 사극이라든지를 통해서 익힌 것처럼 그러니까 사회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사회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려움 없이 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속단하지 말고 한번 공부를 그런 스타일로 해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조금 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성적으로 봤을 때는 이과 쪽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모의고사 때는요. 네네. 제대로 보질 않았고 이번 내신에 제가 되게 열심히 해서 했는데 사회는 그러니까 사탐 쪽은 되게 안 나오고 과탐은 그래도 생각보다 나왔거든요. 이번 그래서, 시험을 보고서 좀 그러니까 느꼈나 봐요. 지금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기말고사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내가 탐구 공부를 한번 흐름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단순 암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한번 결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본인의 희망이 문과나 예체능 쪽이거든요. 지금 진로 희망 자체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이과라는 판단이 들면 다른 방향, 그러니까 이따가 조언을 해주겠지만 다른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한 번의 시험을 보고서 조금 많이 사탐 때문에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오늘 진로 진학 상담을 좀 해봤는데 추현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조언 한마디 좀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음악이나 미술, 체육 쪽의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한 가지 범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것에 꽂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자꾸 보면서 다른 부분들을 자기가 맞춰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근데 검사 결과도 그렇고 선생님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 학생은 한 가지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목적 성향이라든지 성격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스포츠 환경 아래에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회사를 찾아본다든가 관련 기관 또 우리나라에 있는 스포츠 공기관들 또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회사들을 좀 보면서 본인의 다른 능력들을 좀 적합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하면 훨씬 더 좋은 미래의 진로를 설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이 학생 잠깐만 그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요. 네. 만약에 이과 쪽이 된다면 아까 요리를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요리를 하면서 이 요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거는 어떤 영양가가 있을까? 이 재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하고 활동을 하다 보면 식품영양학, 식품공학, 식품자원학과 그렇죠. 쪽들도 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쪽은 또 이과예요. 그래서 이과 쪽을 나중에 선택하든 문과 쪽을 선택하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그쪽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조언 많이 들었는데요. 어땠어요, 우리 학생? 괜찮았던 것 같아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보니까 우리 학생 굉장히 재주가 많은 학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차근차근 공부하고 또 열심히 생활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리니까요.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진로 로드맵 정재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축구 해설자나 요리 관련 종사자가 꾸민 고1 학생의 진로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적성을 바탕으로 살펴본 목표 직업은 스포츠 관련 공기업, 전문 기자, 스포츠 해설가입니다. 목표 직업을 갖기 위한 추천 학과는 영어 영문학과, 국어 국문학과, 신문방송학과 등입니다. 추천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전략으로 교과의 경우 국어와 사회교과를 보완하시고요. 비교과의 경우 스포츠 분야로 진로를 잡는다면 스포츠 클럽 활동, 교내 대회를 한번 중계해보는 또는 스포츠 해설자가 되기 위한 경험치를 쌓아보는 방법으로 실력을 키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명의 학생에 대해서 진로 진학 상담을 해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추현진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정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은 이남승 선생님께서 2016학년도 수능 대비 사탐 영역 지리군 학습법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